쓰러져도 절대 살리지 마라. 2008년 뉴질랜드에서 가슴에 이 문구를 문신으로 새긴 80대 할머니의 사연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비정한 선택이라 말했지만 할머니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문신은 죽고 싶다는 절망이 아니라 끝까지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이면의 현실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문신을 새긴 이유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자식들이 자신의 투병 생활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계에 의존한 생명 연장 거부, 무의미한 연명치료, 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등으로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기보다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확실한 의사 전달. 혹시라도 의식을 잃었을 때 자신의 의사를 의료진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몸에 직접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신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료진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문신이 본인이 직접 새겼는지, 새긴 후 마음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를 근거로 응급처치를 중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임종 과정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를 혼동하곤 하죠. 존엄사, dignified death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을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죠. 안락사, 이서네이시아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마감시키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현재 존엄사, 연명의료결정법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기계를 떼어내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격을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 논의가 매우 깊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온사라는 개념이 널리 퍼져 있죠.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의사인 나카무라 지니치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은 의료에 의한 고문이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온갖 관을 꽂고 지내는 것을 산송장 만들기라고 비판하며 일본의 많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실천하고 있는 자연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일부 요양원에서는 환자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무리하게 콧줄을 끼우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을 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무리한 영양 공급을 중단했을 때 환자들이 오히려 고통 없이 마치 잠들듯 평온하게 숨을 거둔다는 사실이 수많은 사례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먹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응급실의 모습은 긴박하지만 숭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겪는 중환자실의 현실은 훨씬 더 처절합니다. 의식이 희미해진 환자의 목구멍 깊숙이 굵은 플라스틱관이 삽입됩니다. 인공호흡기죠. 이 관은 극심한 이물감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환자가 무의식 중에 고통스러워 이 관을 뽑는 사고를 막기 위해 환자의 두 손과 발은 침대에 꽁꽁 묶입니다. 이것을 신체 억제대라고 부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심장이 멈추면 강한 압박이 가해지는 심폐소생술이 시작됩니다. 운 좋게 맥박이 돌아와도 환자는 부러진 뼈의 통증과 욕창, 그리고 수많은 약물 링거에 둘러싸인 채 차가운 기계 소리 속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기회조차
그곳에서는 생명 연장이라는 명목하에 박탈당하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던 또는 본인이 겪고 싶었던 마지막 모습이었을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Choosing Wisely, 현명한 선택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이자는 운동이죠. 기계로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분의 존엄까지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누구보다 생명을 살리는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임종기에 접어들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80% 이상이 말기 암이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의 기계 소리 속에서 온몸에 관을 꽂고 지내는 시간이 환자에게는 삶의 연장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차가운 중환자실이 아니라 익숙한 내 집에서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맞이하는 평온한 마침표입니다. 노환으로 기력이 다해 음식을 거부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뭐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라며 억지로 콧줄을 끼우곤 합니다. 하지만 임종기의 몸은 스스로 셔터를 내리듯 소화 기능을 멈춥니다. 이때 억지로 들어간 영양분은 오히려 폐로 넘어가 염증을 일으키거나 몸을 붓게 만들어 환자를 더 괴롭게 합니다. 먹이지 않는 용기는 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의 마지막 과정이 자연의 순리대로 물 흐르듯 평화롭게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일본의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임종기에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이 준 천연 마취제와 같다고 말이죠. 억지로 먹이지 않을 때 환자는 서서히 잠들듯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결국 먹이지 않는 용기는 방임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가장 깊은 수준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질병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생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아포토시스, 즉 세포 자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체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오래된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이죠. 죽음은 생명의 반대말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또한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모든 질서 있는 생명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늙음이란 우리 몸이 이 거대한 자연의 법칙을 더 이상 거스르지 않고 조화롭게 순응해가는 과정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죽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생명체가 죽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자원은 고갈될 것이며 새로운 유전적 변이와 진화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즉, 한 존재의 마침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의 양보이자 생태계 전체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숭고한 기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생명을 강제로 붙들어두는 연명치료는 때때로 이 경이로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로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있어도 생명 본연의 질서와 평화까지 되찾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환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가슴에 문신을 새기지 않아도 여러분의 의사를 보호받을 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이양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나 공단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만 명 넘는 한국인이 등록했습니다. 5 wishes. 내가 어떤 의료 처치를 원하는지,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연명 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목표를 생명 연장에서
고통 완화로 바꾸는 것, 즉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통해 끝까지 인간답게 대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 살리지 마라, 억지로 먹이지 마라는 말은 결코 삶을 포기하겠다는 절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고 싶다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의지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런 선택이 비극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할 때 가족들과 함께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겨진 이들이 내가 그때 엄마를 굶겨서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대신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평온하게 보내드렸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숨을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소 뜻을 존중해드리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 웰비잉의 완성은 잘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가슴에 문신을 새겼던 할머니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대접받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용기 내어 이야기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아주 많이 아프게 되면 나를 기계에 맡기지 말고 그저 내 손을 꼭 잡아달라고요. 그 대화는 슬픔이 아니라 남은 생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